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담았는데요. 마지막 반전까지 정말 놀라실 겁니다. 주인공은 수진이라는 42세 필리핀 여성입니다. 15년 전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딸을 키워온 재혼 여성이죠. 수진은 필리핀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와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키 작은 체구에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속마음은 무척 외로웠어요. 이야기는 작년 3월 수진이 서초구 한 경로당에서 간병 일을 하던 중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할머니들의 식사를 도우며 일하고 있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8세 창호였죠. 실례합니다. 어머니 간병인을 찾고 있는데요. 창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신사적인 모습이었어요.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경로당 원장님께 수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성실하시네요. 우리 어머니께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창호는 처음에 수진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외국인은 좀 어려워하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어머니께서 꼭 수진 씨를 원하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진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편견이 있으셨지만 내 성실함을 알아봐 주신 거구나. 창호는 정말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을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꽃다발도 사주고 딸 민지에게도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민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진 씨,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창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명함도 그럴듯했고 가끔 전화 통화하는 것도 사업가 같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수진 씨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수진은 점점 창호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15년간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창호는 수진 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수진 씨가 좋은 거예요 라며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3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창호가 조금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회사 경영이 요즘 좀 힘들어서요.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동안 잠시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어차피 어머니 간병도 해야 하고요. 수지는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신혼집 마련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창호 측에서는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만 왔고 수지는 딸 민지와 필리핀 친구들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옥분 씨는 73세로 한복점을 운영했던 분이라고 했어요. 결혼식 내내 웃으면서도 어딘지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옥분 씨는 그래, 우리 창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강남구 한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낡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창호가 아침에 회사 가야 한다며 나가는데 저녁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있었어.
매일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그러다가 2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시어머니 옥분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우가 사업이 힘들다잖아. 당분간 내가 간병일 해서 생활비를 벌어와야지. 수지는 당황했어요. 신혼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일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간병은 어떻게 하죠? 내가 건강한 사람이야. 간병이 무슨 간병이야. 그제서야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창우가 어머니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순종적인 성격이라 시어머니 말에 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전에 일하던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우의 회사가 이미 2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거였어요. 그날 수진이 경로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아, 내 남편이 창우라고 했지? 플라스틱 회사 한다던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회사 망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난리였거든.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창우가 매일 회사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창우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정말 문을 닫은 거예요? 창우는 잠시 당황하더니 화를 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하지만 수진이 계속 따지자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회사가 좀 어려워. 그래서 재기할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솔직하게 말했으면 나랑 결혼했겠어? 창호의 말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창호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춰봤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증서가 나온 거예요. 보증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언제 보증을 서준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창우에게 맡긴 도장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창우가 신뢰의 표시로 도장을 맡겨달라고 했을 때 수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하지만 그 도장으로 자신 모르게 거액의 보증을 선 거였어요. 수지는 곧바로 창우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30억 보증을 섰어요? 창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형식적인 거야. 은행에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형식적이라뇨? 30억이 형식적인 돈이에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창우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며칠 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창우 씨 계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창고 씨 보증인이신 수진 씨 맞으시죠?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증인이 아니라 아내인데요. 아내시면서 보증인이시네요. 현재 연체 금액이 33억입니다. 33억. 이자까지 붙어서 3억이나 더 늘어난 거였어요. 남편은 지금 없는데요. 그럼 보증인이신 수진 씨가 갚으셔야죠.
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3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창호가 돌아오자 수지는 따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창호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어차피 너 같은 여자는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한국 남자가 결혼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천사라고 부르던 남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 우리가 언제 사랑했어? 창고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난 처음부터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야. 어머니 모시고 돈도 벌어다 줄 사람 말이야.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달콤한 연애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보증서는 왜 제 명의로 했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나는 이미 신용불량자라 안 되거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줘? 수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옥분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이 집안 먹여 살려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호가 빚이 많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제가 왜 갚아야 해요? 내가 보증인이잖아. 책임져야지. 옥분 씨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수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로당에 가고 저녁에는 개인 간병까지 했어요. 그래도 월 3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33억을 갚으려면 100년도 더 걸리는 돈이었죠. 더 심한 건 창호의 태도였어요. 수진이 일해서 지쳐 돌아오면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렇게 적게 벌어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벌던데? 여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밤늦게까지 일해야지. 수진이 변명하려고 하면 창호는 손까지 들었어요. 말대꾸하지 마. 내가 지금 무슨 처지인 줄 알아?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뺨을 맞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 친한 친구도 없고 딸 민지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밖에서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라고 자랑하면서 집에서는 수진을 하인 취급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심지어 창호 빨래까지 손빨래로 하라고 했어요. 세탁기가 있는데 왜 손빨래를 해요? 돈 아껴야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옥분 씨는 수진의 생활비까지 통제했어요. 하루 식비로 5천 원만 주면서 그것도 아깝다는 식이었어요. 2개월이 지나자 수지는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루 3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일만 하니까 체중이 10kg이나 빠졌어요. 그런데 창호는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병든 소같이 생겼네. 여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 좀 쉬면 되잖아. 괜히 투덜거리고. 수지는 기가 막혔어요. 하루 16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쉬라는 소리를 하다니요. 어느 날은 창호가 도박을 시작했어요. 경마장에서 돈을 따겠다면서 수진이 번 돈을 가져갔어요.
여보, 이 돈은 생활비예요. 걱정 마. 오늘 대박 터트리고 올 거야. 하지만 창호는 맨손으로 돌아왔어요. 100만 원을 다 날린 거였어요. 어떻게 생활비를 다 잃어버려요? 운이 안 좋았어. 다음엔 잘 될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또 돈을 가져갔어요. 이번엔 200만 원이었어요. 역시 다 잃고 왔어요. 수진이 울면서 따지자 창호는 뺨을 때렸어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이제 폭력이 일상이 됐어요. 조금만 말대꾸해도 주먹이 날아왔어요. 수지는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로당에 갔는데 점심때쯤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지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호와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만 언제 퇴원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일 못 나가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수지는 정말 절망했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옆집에 사는 순떡 할머니였어요. 순떡 할머니는 75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수진아, 괜찮니? 순떡 할머니가 과일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수진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감사해. 이웃이 아프면 찾아보는 게 당연하지. 순떡 할머니는 며칠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수진을 돌봐줬어요. 죽까지 끓여와서 먹여주고 몸 닦아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수진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수진아,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다 보고 있어. 순떡 할머니는 수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다 지켜봤대요. 그리고 창호가 수진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순떡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6.25 때 피난 가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도박꾼이었어. 나한테서 돈만 빼앗아 가더라고. 할머니도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걸 알고 수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운 시대라 참고 살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순떡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저는 빚보증까지 서 있어서요. 그게 정말 내가 서명한 거니? 아니요. 제 도장으로 남편이 임의로 한 거예요. 그럼 사기잖아. 법적으로 무효야. 순떡 할머니는 젊을 때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요? 물론이지. 보증인이 모르게 도장 찍은 건 무효라고.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33억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퇴원 후 순떡 할머니는 수진을 법률 상담소에 데려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더니 딱 잘라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증을 선 건 법적으로 무효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요.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증거 말이죠.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필적 감정을 받거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인을 찾거나, 창호의 다른 사기 전과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창호가 수진과 결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창호 씨가 3년 전에도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똑같은 일을 했대요. 그 여자는 견디다 못해 본국으로 도망갔어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창호의 두 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 창호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해서 보증을 세우고 돈을 우려내는 수법이었어요. 수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창호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겨왔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진아, 경찰서에 뭔 소리를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 동의 없이 보증을 섰다고요. 너 미쳤어? 우리 가정을 파탄 내려고? 창호는 화를 내며 수진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피하지 않았어요. 때리세요. 그럼 상해죄까지 추가로 고발할 거예요. 수진의 당당한 모습에 창고는 주춤했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수진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창호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창호가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였어요. 또 다른 여자 하나 구했어. 이번엔 필리핀 여자야. 또, 너 이런 일 몇 번째야? 세 번째. 이번엔 간병 경력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보증은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고 도장 맡겨달라고 할 거야. 바보들은 다 넘어와. 수지는 이 대화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의 피해자였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옥분 씨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옥분 씨는 창호의 친모가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창호가 돈을 주고 어머니 역할을 부탁한 거였어요. 어머니도 가짜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창호가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해서. 옥분 씨도 결국 돈 때문에 사기에 가담한 거였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창호는 구속됐어요. 사기, 문서 위조, 가정폭력 등 여러 죄목이었어요. 법원에서는 수진이 서명하지 않은 보증서를 무효 판결했어요. 33억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고통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8개월간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순떡 할머니는 그런 수진을 끝까지 돌봐줬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을 만난 게 불행이었을 뿐이야.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바보가 아니라 순수한 거야. 그게 내 장점이고. 순떡 할머니 덕분에 수지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어요. 6개월 후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딸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보여요. 응, 이제는 진짜 괜찮아.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주 여성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창호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게 가장 소중했거든요. 지금 수진은 말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됐거든요. 순떡 할머니는 지금도 수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힘도 보여주죠. 순떡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